안녕하십니까, 강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보통 이제 치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통 과잉 진료에서 얘기하면 이제 충치 진단은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들 설명합니다. 병이라는 건 말이야 진단할 때 병인 것과 병이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구분했을 때 서로 이렇게 겹치는 진단에 따라서 겹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치과마다 다른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창피한 얘기죠. 요점을 얘기할게요. 여기 여러분이 그래프 보시죠. 그럼 우리 여러분이 충치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10개가 다 이곳에 다 있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정규분포를 이루면서 여러분의 충치도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치과에 갔더니 10개, 어느 치과에 갔더니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즉 이런 겹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충치의 진단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뭐 10개고 어디 갔든 0개야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단순한 걸 가지고 속이죠. 좀 더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특히 치과 선생님들이 요 보시니까 치대생들이 보시면 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병이냐 병이 아니냐와 충치에선 넌캐버티와 캐버티로 나누어서 지금 진단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진단의 기준을 1번, 2번, 3번, 4번 정했을 때 제일 그래도 적당한 게 3번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에이지라든지 이런 거는 빨리 놓치면 안 돼요. 조금만 이상해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좀 더 4번에 갖게끔. 그 다음에 뭐 그게 크게 심하지도 않은 병이야. 뭐 감기라든지 뭐 충치 같은 경우는 충치는 암에 비해서는 급한 질환은 아니거든요. 엄한 질환은. 그래서 2번과 3번 사이에 진단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우리가 병을 정할 때는요. 뭐 아무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1번, 나는 3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의과에서는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렇게 ROC 커브라고 해서 어떤 기준점을 정했을 때 병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쪽 축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쪽은 3번과 4번이죠. 그런데 이 X축은 좀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물론 3번보다 4번이 이쪽은 더 잘 찾는 거, 이쪽은 억울한 거를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작을수록. 그런데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 어때요? 조금 더 잘 찾으려다가 억울한 치아가 확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억울한 진단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3번 정도가 가장 적당한 진단이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지. 뭐 1번, 2번, 4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충치는 어떨 것인가 봅시다. 제가 이거 충치 커브를 그렸는데 이제 교과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과서 내용을 갖다가 제가 조금 이렇게 도회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치아를 진단을 해고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정답, 빨간색은 틀린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와 그다음에 조금 충치를 갖다가 야 조금 많이 심할 때만 우리 충치라고 보자. 이건 뭐냐면 조금만 충치, 이거는 조금 더 심한 충치일 때 치료할 충치로 보자라고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좀 많이 심했을 때만 하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답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되면 물론 충치는 13개 정도를 못 찾게 되더라고요. 23개에서 10개 줄었어요. 그런 데 비해서 치료하지 않아도 될 충치는 무려 560, 즉 100개 넘게 100개 정도가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치아를 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커브를 그린 거예요. 교과서대로. 그래서 아까 비슷하죠. 아까는 여기 3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서는 치과에서는 B가 되고 이 B점이 어느 정도냐면 치아의 상아질과 범낭질이 만나는 것. 즉 치아는 겉껍질, 속껍질인데 그게 만나는 경계. 여러분들 범낭질은 이제 겉에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제 그 정도일 때 했더니 가장 억울한 치아를 만들지 않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치 치료가 주관적이란 말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마다 오차라는 것, 객관적인 오차, 관찰자의 오차에 따라서 두 개 뭐 많아야 진짜 세 개, 최악의 경우 세 개까지 볼 수는 있지만 뭐 어디 갔더니 10개, 어디 갔더니 뭐 없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원리를 갖다가 이용한다는 거는 참 사실 치과 의사로서 창피한 거죠. 못 배운 거죠, 사실은. 못 배운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분명히 커브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또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치과 의사가 같은 29개 치아에 대해서 진단을 내렸더니 다 다르더라고요.
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그러니까 한 25% 정도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9개 중에 몇 개 다른데 한 이 계산이 한 25% 정도 다르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10개가 있다면 최대 2.5개까지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예니까 꼭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뭐로 계산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건 아닌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진단이라는 것도 결국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뭐 충치가 있다고 다 찾는 건 아니에요. 치료할 충치를 다 찾는 건 아닌데 대부분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뭐 최대 10분의 7 정도 봐요. 그래서 10분의 6이다 뭐 10분의 1인데 저는 한 눈으로 검사하는 비교까지 10분의 7 정도로 계산했을 때 동전 앞면을 10번 더 써. 그건 이제 충치 10개가 있는 환자라고 했을 때 치과를 갔다 우리가 한 군데만 가진 않잖아요. 여러 군데 간다고 했을 때 여기 보이시죠? 아래 이렇게 식이 보일 겁니다. 어떤 치과에서는 잡고 B치과에는 먹고 이걸 갖다가 이항 분포라 그러죠. 이제 어려워지죠 점점. 여러분들 이제 아마 배운지 모르겠지만 하도 오래돼서 까먹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항 분포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해본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공식 나오죠. 우리 보통 학교 가면 이런 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건 XP 이게 나옵니다. 이게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충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제가 해봤더니 결국은 표준 편차가 1.5. 그러니까는 평균은 7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치가 10개 있는 사람이 치과를 갔다가 여러 군데 간다고 했을 때는 평균 7개는 찾고 못 찾는 치과는 1.5를 빼면 되니까 뭐 한 5.5. 그렇죠? 5.5. 5.5가 맞나요? 아, 이거 또 창피해진다 또. 5.5, 5.5겠죠. 예. 5.5. 그다음 더 찾는 치자는 뭐 8.5개. 그러니까 두 개를 하면 그러니까 3개 정도 차이가 나게끔 되겠죠. 잘 찾는 치과 못 찾는 치과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갔더니 0개, 어디 가지 10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만약에 심한 편차가 생기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보면 알듯이 즉 충치 개수가 10개가 아니고 20개, 30개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치과를 간다면요. 여기 보시죠. 0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그리고 그 이상도 30개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분포 커지죠. 하지만 충치가 10개이거나 또 5개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정규 분포를 그리지 못하고 진단에 있어서 정규 분포를 그리지 못하고 굉장히 좁은 항아리형의 분포를 이룹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어디 갔더니 0개 어디 갔더니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 그래프상 그려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항 분포를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신뢰도 구간 95% 정도를 계산하면은 여기다가 이게 뭐죠? 이게 1.5니까 표준 편차가 1.5니까 보통 최대 곱하기 2 하니까 3개 이상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을 빼면은 몇이죠? 7. 뭐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여기 계산했었죠? 7에서 그러니까 5.5개 뭐 요 몇 개 사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3을 빼면은 4개. 3을 더하면 10개. 그러니까 4개에서 10개가 4개에서 10개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그래서 이게 뭐 대도 않게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연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계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뭔가 우리가 전제 조건인 10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어렵죠. 저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막 꼬였다. 그러니까 저도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또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사후 정도 시비 걸지 마시고 그냥 취지가 그냥 이렇다. 그냥 예능이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이양 분포니 안 분포니 또 거품 물지 마시고 그냥 예능은 예능으로 보시고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이라도 하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뭐 충치 진단 차이가 물론 선생님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도 같은 자를 가지고 친구끼리 재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런 객관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로 길을 쟀는데 어떤 친구는 2m, 어떤 친구는 1m 이렇게 큰 차이 나지는 않잖아요. 또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2m인데 어떤 친구는 1m 90 뭐 이렇게 나올 차이가 있는 정도죠. 그렇죠? 대도 않게 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뭐 그 친구가 장난을 치고 있다거나 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제 유튜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충치 한마디 풍비박산 이걸 보시면 좀 더 제가 말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도 치과 의사들이 뭐 충치 진단 주관적 하면서 항상 꺼내는 거 있잖아요. 정규 분포를 그리니 안 그리니. 왜냐면 이거 환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 하는 걸 원래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있는 뭐 들통이 안 나니까. 근데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해야 뭐 자기네들의 그 궤변이 설득하는 건데 제발 그 궤변은 본인들이 말하는 정교분포라는 것은 뭐 충치 진단이 뭐 주관적이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갖다가 해야 될 건지 ROC 커브를 그리기 위해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논리인 겁니다. 왜 ROC 커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M 어, 뭐죠? M FN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갖다가 잠깐만요. false negative, false 이건 positive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 이거 또 구라친다고 할까봐 제 저기 블로그에 가면 다 링크 돼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다 설명해 놓은 거. 아유, 진짜 뭐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면 답답해요. 사후정들 떠드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과잉질 뭐 주관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균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ROC 커브를 위해서 이런 개념을 들은 거지 환자들에게 충치 진단은 주관적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답답하죠. 그래서 아까 조금 요건 설명하다 말았지만 이렇게 충치 진단에 있어서 충치는 두 종류 나눈다. 구멍난 충치와 구멍나지 않은 충치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일반적인 진단과 이렇게 디지즈, 넌 디지즈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반드시 캐버티, 넌 캐버티로 나누고 있다. 또 이걸 또 거품 무는 사람도 있을까봐 진짜 거품 무는 여기 캐버티, 노 캐버티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아, 그래서 노 캐버티라는 것은 뭐냐면 충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라는 거. 그걸 조금 이해를 해야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설명이 되니까 사후정들은 좀 제가 그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놨으니까 좀 열심히 좀 보고 사후정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뭐 제가 말한 게 뭐 다 맞진 않겠지만 취지가 있잖아요. 충치 진단은 주관적이다 이런 쓸데가 없는 얘기 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정말 진단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되는지를 좀 학문적으로 좀 공부 좀 하시고 그 학문을 충치 진단 주관적이라는 그런 궤변에 이용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뭐 저도 뭐 교수님이 아니니까 이거 뭐 다 맞트 이거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 본인들보다는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낫겠죠. 환자들 제가 말해서 환자들이 손해 보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궤변 늘어나서 결국 환자들이 과잉 진료 받아도 할 말 없게끔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고 저는 어떻게든 환자들이 과잉진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왜 올바르지 않은지를 얘기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누가 올바른 길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누가 지금 학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를 환자를 위해 학문을 누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잉진료 의사들이 좋아하는 충치진단은 주관적인 건데 이용하고 있나요? 아니야. 객관적인 걸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 환자가 피해보지 않는 기준선을 만든 ROC컵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외국 교과서는 이런 거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즉 상아질과 범랑질이 만나는 그 부분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본인들은 과잉 진료를 그렇게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열심히 그려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2시간 걸려요. 예? 제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 이전 정도의 노력을 하세요. 꼭 괜히 과잉 진료하는 의사들 도와주지 마시고. 예? 자, 여러분 즐거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네요. 목요일 되십시오. 자, 오늘 블로그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점은 그래요. 축진대 주관적이다, 뭐 정규 분포를 이룬다 그런 의사한테는 절대 치과에 가지 마십시오. 쓰잘데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책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진단 기준을 찾기 위해서 객관적 기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치과 교과서에도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과잉 진료를 위해 이론을 써먹어야지. 충치 진단 주관적이에요 쓴다면 과잉 진료하는 치과 의사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또는 상 주고 싶을 거예요. 공로상 주고 싶을 거야. 아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아이고 미끄러워 조심하시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욕 먹겠죠. 내게 넌 다 아냐? 다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말해서 환자한테 절대 손해날 일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한 개변은 환자한테 손해야. 과잉진료 치과한테 이득이고. 제발 반성하고 스스로 나를 욕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조금 제 블로그에 가서 조금 보면서 욕을 해. 그러면 조금이라도 배우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